자, 돈봉투 리스크에 무너져가는 민주당의 모습 며칠째 여러분은 보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돈봉투 의혹 자금책들을 넘어서 현역 의원들에게까지 수사의 압박에 들어오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사태 파악 잘못하고 검찰이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와봤자 지금 조사할 준비가 되지 않아 헛수고다 라고 했음에도 기자들 다 불러놓고 보여주기식 정치 쇼를 시전한 송영길에게 국민들이 보내는 시선은 매우 따가웠습니다. 게다가 그냥 갔으면 또 그나마 다행. 본인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는 싹 다 리셋, 포맷을 시켜버리고 출두를 했으니 이거 순완전 너무도 뻔히 보이는 개수작질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한번 들켜버렸죠. 지금은 조사할 여건이 아니라고 해도 오지를 않나.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핸드폰은 다 초기화가 되어 있지를 않나. 이 사람은 그냥 언론에 비칠 본인의 사진 몇 장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피해자 코스프레. 내 부하들은 건들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라는 이상한 말을 늘어놓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이 참 역시 그쪽은 그쪽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조금 나은 걸까요? 이재명은 이렇게 보여주기식 쇼라도 자진 출두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니. 자, 돈봉투 사건 이후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의 역전이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국민들층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리겠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전당대 돈봉투 게이트도 있고 이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중도층들이 많은 이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것은 이재명의 거취로 연결이 되겠죠.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5% 하락한 32%, 국민의힘은 3% 오른 35%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정권 견제를 하겠다라는 정권 견제로는 4월 첫째 주 대비해서 1%가 떨어졌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바로 이것. 실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40대와 수도권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40대의 지지율은 지난주 58%에서 36%로 무려 22%나 폭락을 했고, 서울은 33%에서 28%, 인천 경기는 40%에서 34%로 떨어졌고, 호남 역시 62%에서 51%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한 폭락이죠. 아마 예상컨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돈봉투 게이트가 합쳐지면서 안 좋은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이 돈봉투 게이트 해결을 하고 싶겠지만 본인 코가 석자니까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죠. 본인 사법 리스크 해결도 못해서 전전긍긍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돈봉투 사건 해결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재차 당직자들에게 보여주니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내리고 교체해야 된다는 기류가 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 정확히 말을 하면 치를 수는 있어도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선거를 이끌면 그 선거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돈봉투 금품 수수자로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등 떠밀리듯이 탈당을 했죠. 아마도 선당 후사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차저차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정작 떠나야 할 사람은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있는데 힘없고 네임밸류 딸리는 이 둘 의원에게만 냉혹한 잣대를 들이민다고 진짜 나가야 하는 건 저 이재명이 아니냐고, 저 사람만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민주당 내 팽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기는 한데, 일단 범죄자가 수장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당의 지지율은 언젠가 쭉쭉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뭔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뭔가 본인 혹은 본인의 관련자들이 그 사건에 엮여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결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방탄을 시전을 해도 여러 다방면으로 많은 여러 의원들에게 그것을 똑같이 적용을 해주면 욕이라도 덜 먹는데, 무조건 방탄은 이재명에게만, 이재명을 지키는 데만 사용을 하니, 그렇죠 여러분? 이재명을 제한 그 누구도 방탄을 쓸 수가 없어요. 이번에 2명의 의원 나가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나만 아니면 돼. 이거 말고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 또 역대급 사건이 하나 터질 기미가 보이고 있죠. 바로 이재명의 초초초측근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이 코인 사건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만 이미 당시 금융정보분석원이 이상 거래로 분류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흘려나온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요, A거래소 측은 단순히 거래 금액이 커서가 아니라 거래 방식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FIU에 통보를 했던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최근 업계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금 추적이 불가피한 상황에 왔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고, 근데 너무 웃긴 건 김남국 의원은 노웅래 의원 등과 함께 코인세 유예법, 즉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라는 사실, 본인이 코인을 양껏 굴리고 싶어서 그랬던 건가 싶기도 하고, 김남국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서 주식 매도 대금으로 투자를 한 것일 뿐, 그리고 60억 원대의 코익 은닉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가상화폐의 경우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어요. 왜 바깥으로 새어 나갔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김남국 뿐이겠습니까? 재산에 잡히지 않아서 수십, 수백억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신고 안 한 정치인이 김남국 의원 진짜 하나뿐이겠냐고요. 아이, 말해 뭐합니까? 여야 아주 엄청나겠지. 수두룩하겠죠 아주. 이런 걸 바로 법망 사이를 쏙쏙 피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인, 특히 정치인들의 재산 신고에는 이 가상화폐에 관한 신고도 관련 법률안도 빨리 만들어져야 될 판이에요. 어둠의 통로 아닙니까 막말로. 세탁도 가능하고 비자금 조성도 가능하고 뭔 일을 해주고 대가로 코인으로 받고, 그러면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예를 들어 어느 의원이 인사청탁으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수억을 받았어. 근데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으면 위험하니까 코인으로 받았어. 그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지난 정부 때 대표적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국회 보좌진들을 대관 담당으로 영입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이러면 뭐 게임 끝이죠. 어떠한 소스와 동향을 미리 받고 코인에 투자하고 그래서 재산을 증식시키고, 근데 신고는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개꿀입니까 이게. 저는 절대로요 김남국 하나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자,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요즘 악재 중에 악재들만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대표의 리스크로 골치가 아픈데 그걸 해결하기도 전에 다른 것들이 막 터져버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웬만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다들 아시죠? 왜 그런지. 네, 물러나면 더 빨리 죽으니까. 오늘 내일은 주말이지만요, 민주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소식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일 좀 많이 하게. 오늘의 샤인티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